부러움이라는 정서가 조금 불편한 정서죠. 그걸 이렇게 감정으로 표현을 하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부럽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또 풀어서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을 못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 되게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정서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비교를 하면서 무언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지 과정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건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인데요. 사회적 비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향 비교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하향 비교라고 해요. 아마 감을 잡으실 텐데요. 상향 비교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고 그 기준이야 내가 세우기 나름이겠죠. 그다음에 하향 비교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러움이나 열등감은 상향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혹은 심리학을 연구한 연구자는 이 부러움이 세 가지의 종류로 나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유순한 부러움이라고, 건전한 부러움이죠.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을 보다가 와 날씬하다 부럽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게끔, 저는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면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강의를 잘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부러움이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런 부러움을 유순한 부러움 혹은 건전한 부러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적인 부러움인데요. 그 부러움은 나의 기준에서 조금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어떤 것을 잘하고 싶다라는 리스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고 나는 춤을 잘 추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그걸 잘한다면 경쟁적인 부러움이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러움을 경쟁적인 부러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파괴적인 부러움이에요. 악의적인 부러움 혹은 파괴적인 부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러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질투나 혹은 열등감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있죠. 그 대상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악성 댓글을 달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섞여 있는 부러움, 이것을 우리는 악의적인 부러움이라고 해요. 어떤 부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어떤 형태에 대한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해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움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출하는가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적인 부러운 감정을 통해서 이것을 동력 삼아서 이 사람처럼 잘 되거나 이 사람보다 잘해봐야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건설적으로 우리가 이 정서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부정적인 질투에 둘러싸여서 어떤 것을 파괴하고 싶고 그다음에 없애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들게끔 어떤 결말이 난다면, 예, 그건 또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되겠죠. 이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있지 않을까요? 편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보다 훨씬 잘하고 혹은 나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누군가가 이유 없이 밉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초연한가 초연하지 않은가의 차이이지, 그런 정서는 자연스러울 거예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가 둘째를 괴롭히는 정서,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에게 다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처리를 하는가 혹은 내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스린다라는. 그렇죠. 네. 네. 그것 또한 바꾼다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습관을 바꾼다기보다 글쎄요. 습관은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맞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것도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습관을 비유를 하자면 우리 생각에 있어서의 고속도로 같은
거죠. 우리가 어렵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당연히 고속도로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잖아요. 생각의 고속도로가 바로 습관이거든요. 어떤 자극이나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에너지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게끔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고속도로의 길이 바로 습관인데요.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글쎄요, 인적이 드문 어떤 산길에 다시 고속도로를 까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행동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생겨난 하나의 자동 처리되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행동이 쓸모 없어지고 내 삶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면 이제 다른 길을 내가 뚫어야 하잖아요. 다른 어떤 일이 더 좋은 습관처럼 행동할 수 있게끔, 더 좋은 자동 처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인정하고, 나는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다른 조금 더 좋은 길을 조금씩 뚫어서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는 어떤 시간과 그런 수용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떤 면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면모가 있고 변하지 않는 면모가 있어요. 어떤 면모가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라고 대답을 해보라고 하면 어떤 면모가 있죠? 예를 들면 성인의 키, 이거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더라도 유의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요, IQ 변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IQ 측정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예컨대 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입맛이나 체질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거고요. 또 변하는 면모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직업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들. 그죠? 예, 이건 변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면서 만나지는 사람들, 본래 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말이 좀 많아졌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변하는 면모와 변하지 않는 면모를 어떤 면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사람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질문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이건 다분히 내가 어떤 사람을 파악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변하고 변하지 않고를 내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안 쓰고도 딱 기준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면모들은 어떤 게 있죠? 선택하지 않은 환경, 그리고 타고난 기질,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이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말로 바꿔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럼요. 예. 그런데 사람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장하는 면모, 어떤 면이 바뀌냐면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느라고 지식을 더 쌓거나 혹은 더 성숙하거나 더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 면모를 봐주는 그런 눈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